점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4P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4개의 P. 그죠? 그런데 지금 큰 개념에서 아래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것은 상향식일까요? 하향식일까요? 하향식. 그죠? 내려가고 있으니까. 그죠? 하향식. 반대로 접근을 한다면 상향식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가장 높은 데 위치하는 것이 바로 정책이라는 개념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플랜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프로그램이 되는 것이고요. 가장 작은 활동의 단위가 프로젝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다 P로 시작하기 때문에 4P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다 우리가 다루었던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평생교육 서비스의 형성 과정 4P에 대해서 상향식으로 접근을 할 때 순서가 어떻게 되냐, 아니면 반대로 하향식으로 접근할 때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 하는 것이 이제 중요성을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네. 상향식으로 접근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상향식으로 접근하면은 프로젝트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렇죠? 반대는 이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4쪽에 그 제일 아랫부분을 보시면요. 평생교육 프로그램 구성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구성 기준의 첫 번째, 공식적 조직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평생교육과 관련한 어떤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 가정에서 이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공식적 조직에 의해서 제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사회적 승인과 사회적 책임을 지는 활동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사회와 동떨어져서 어떤 개별적인 이익, 사적 이익에 치중해서 이루어지는 활동은 평생교육과 좀 무관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주된 목표는 시장경제 체계 내에서 이윤 추구를 배제한다라는 특성이에요.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죠? 어느 정도 운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은 갖추어야 하겠지만 이윤 추구를 목표로 내세우진 않는다라는 구성 기준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인간의 욕구에 대한 통합적인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활동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개인을 소비자로서의 욕구에 직접적인 관심을 둔 활동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면 이것은 프로그램을 마련을 할 때요,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욕구가 있는지를 조사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욕구와 동떨어진 것은 이 프로그램 서비스의 효과가 좋다라고 예측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항상 욕구에 직접적인 관심을 두고 그것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중요한 구성 기준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다양한 성과를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선생님들이 중간고사를 우리가 시험 봤는데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 95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론이라는 프로그램은 네, 어떻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나요? 성공했다? 네, 성공이라는 것보다 약간 더 네. 성과가 좋았다. 네. 만족도가 높았다고요? 정말이에요? 95점 이상. 아니, 강의평가 95점 말고 성적이. 네. 성적이 95점 이상이 나왔다. 중간고사를 봤더니 그렇게 나왔어요. 성취도가 높았기 때문에 효과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다음에 나오는 효과성이에요. 효과성. 자, 효과성이 뭔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자, 궁극적으로 한 조직이나 프로그램이 목표들을 성취하는 정도와 관련되는 것이 효과성. 그죠? 효과성. 한 단어로 이루어져 있죠? 어떤 문제로 나올지 대충 짐작이 되시죠? 네.
자, 이렇게 말씀드려도 틀리는 분 있어요. 네. 제가 누군지 알려드릴 거예요. 명단 공개할 거예요, 나중에. 네. 휴일성이라고 적을 수도 있어요. 이 헷갈리는 악의 무리, 그죠? 예. 못 들은 걸로 하세요, 이거는. 자, 다음에 이제 6쪽에 보시면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서 서비스 질의 기준이 나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책임성을 양대 접근하는 방법에 의해서 두 가지로 과정 중심적, 지향적인지 성과 중심적, 성과 지향적인지 구분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하나가 더 포함이 되죠. 그게 뭔가요? 구조. 그죠? 구조. 새로 나온 애부터 먼저 볼게요. 가운데 있는 구조 기준이라는 것은 어떠한 체계를 마련하고 있는가의 측면이에요. 그래서 인력이라던가 조직의 구조라던가 예산의 활용이라던가 어떤 행정 인력, 그죠? 그리고 어떤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가의 측면입니다. 환경적인 지원을 어떻게 해주고 있는지 측면이에요. 그래서 한 조직의 업무 수행 잠재력 그리고 능력에 관심을 두고 있고요. 조직의 전체적 특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 바로 과정 기준도 아니요, 성과 기준도 아니요, 구조 기준이에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제일 위에 있는 과정 기준을 볼게요. 자, 개별 이용자를 위해 행해지는 활동들의 근거에서 지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과정 기준이라는 것은요, 프로세스의 측면에서 개개 클라이언트들에게 무엇이 제공이 되는가, 그죠? 무엇이 제공되는 활동들로 그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전개되는가의 측면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죠? 개별 이용자를 위해서 행해지는 활동의 근거에서 그 지표를 보유한 것이 바로 구조도 아니요, 성과도 아니요, 과정 기준에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그죠? 자, 그렇다면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성과 기준은 클라이언트에 나타나는 서비스의 결과예요. 그쵸? 이게 제일 쉽죠? 딱 떨어지죠? 성과라는 것이 제일 마지막에 결과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클라이언트에 나타나는 서비스의 결과를 성과 기준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 결과인데 이게 구조 기준이 아닐까? 과정 기준이 아닐까? 이렇게 고민하시면 안 되겠죠. 그죠? 가장 쉬운 것부터 결과라고 나왔어. 그러면 얘는 성과 기준이겠구나. 그러면 조직의 전체적인 그런 뭐 환경 특성 이런 것은 구조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걸 딱 찾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 클라이언트들에게 어떤 활동이 지속적으로 제공되는가의 측면을 설명한 것은 과정 기준이구나 라고 그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이 단어들을 매칭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쵸?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주에 다루었던 내용들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이거 여기서는 총 몇 문제 나온 거예요? 첫 번째 주에서는. 몇 문제예요? 아까 2개 처음에 말씀드린 거 있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문제. 일곱 문제. 다음 주요. 선생님 자료가 없으셔요. 큰일 났어. 아니, 안 가져왔어요. 지난 자료로 수업할지 좀 몰랐지. 시험 대비에 오늘 한다. 같이 좀 보시고요. 제가 지금 영상을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같이 안 보려고 그러잖아. 아니야, 지금 동영상 찍고 있어서. 네, 동영상을 제가 찍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네. 보실 수가 있어요. 예. 자료를 다시 자료를 보시면서 올려주시고. 네,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자료 없으신 분 안 계시죠? 읽을게요. 1을 지금 다 했으니까 나중에 보세요. 네네, 예, 영상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서 프로그램 기획에 대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기획에 대한 것은요, 선생님 두 분은 제가 이것을 드릴 테니까 이따 복사를 하세요. 여기에 뭐 이렇게 빨간색으로 막 표시해놨거든요. 예, 보시면 되겠다. 다 하시던지, 예, 다 복사하셔도 되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기획으로 넘어가서 기획의 의미에 대해서 학자들이 정의를 내린 것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기획의 의미 중에서 그 길버트와
길버트라는 학자, 세 번째 네모 있죠? 거기를 볼게요. 우리가 기획이라는 활동은 항상 어떠한 활동과 같이 짝꿍처럼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그때 했었어요. 네? 계획, 계획. 그리고 관리, 통제. 그쵸? 그래서 보통 이제 어떤 조직에서 보면 기획조정실 부서가 많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뭐 드라마 같은데 기획실장이 항상 막 뭐 싸우다가 갑자기 회의가 있다면서 가고 막 바쁜 척하면서 혼자 다니는 그런 예를 이제 말씀드렸었는데요. 이와 같이 어떤 전체적인 조정 업무를 하는 것은 이제 기획,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길버트 등의 정의에 따르면 몇몇 행동 대안들을 선택하는 데 있어 그랬어요. 대안을 왜 선택할까요? 뭘 하려고? 해결하려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죠? 우리 지금 빨리 이것을요, 세월호를, 빨리 어떻게 수색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잠수부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인양선이 와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우리도 경험하지 못한 이런 너무 큰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다들 막연한 것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 가지 행동 대안들을 고민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합하다,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추진을 할 수 있어야 하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대안을 선택할 필요가 있는데요. 거기서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작용을 해요. 가치가 개입하게 돼요. 그쵸? 그리고 통찰력, 여러 가지 사고의 경험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었다. 전문가의 뭐 인터뷰를 계속 들어본다거나 그런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쵸? 체계적인 사고를 해야 돼요. 사람들을 수색하는 것이 가장 1순위로, 0순위죠. 0순위로 급하게 해야 하는 것이지만 선사의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이 가족들의 문제, 어떻게 보상의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사고를 할 필요가 있겠다. 조사, 분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통제와 조정, 관리 활동과도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기획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이런 정의를 보고 이것이 무엇에 대한 정의인가를 알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것을 딱 보시고요. 이게 프로그램에 대한 정의인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그죠? 알려드렸으니까. 그죠? 이걸 안 알려드리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것은 무엇에 대한 정의인가? 이랬을 때 프로그램 이렇게 쓰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왜냐면 우리 수업 시간에 프로그램이라는 용어가 제일 많이 나오니까. 그쵸? 네, 기획의 정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갈게요. 어디로 넘어가냐면, 제가 프로그램 기획의 모델은요, 안 넣었어요. 좋으시죠? 네, 이거 좀 어려운 내용인데, 한번 뺐고요. 5쪽으로 넘어가면 기획의 분류가 있습니다. 기획에 어떤 것들이 있었죠? 세 가지 종류를 나누어서 살펴봤었는데, 혹시 그림으로 했었는데 생각나세요?